화산과 회상 공개. 산까치가 석두암 위를 날며 울어댔다. 석두거사 소태사는 마루에 나와 도악골을 바라보았다. 오늘 반가운 손님이 오려나? 송도성이 뜰 앞을 쓸다가 소태산에게 다가왔다. 어찌 그리 기분이 좋으십니까? 때가 무르익은 듯하다. 무슨 때가 되었다는 것인가요? 두고 보면 알 것이다. 변산 입산한 지 4년째, 원기 8년 음력 6월 초하룻날, 장적조가 인도했던 서동풍이 동생 서중안을 대동하고 석두암을 찾아왔다. 원평사람 최초로 소태산의 제자로 입문한 사람은 송적벽으로, 그는 경상도 성주 출신 송규가 처음 전라도에 와서 구도 편려갈 때 독군들을 안내해준 사람이었다. 송규의 연원으로 입문한 송적벽은 전주사람 김남천, 문정규, 박호장 등을 인도하였고, 또한 원평사람 구남수, 장정수, 이만갑 등을 인도하였다. 송적벽에 의해 구남수가, 구남수에 의해 이만갑이, 이만갑에 의해 장적조가, 장적조에 의해 서동풍이, 서동풍에 의해 그의 동생 서중안이 인도되었다. 장적조의 처음 법명은 장풍으로, 서동풍은 장풍이 인도하였기에 풍자 돌림으로 동풍이라 한 것이다. 바람을 일으킨 것이다. 훈훈한 동남풍을 불린 것이다. 서동풍이 동생 서상인과 함께 거북바위의 산길을 따라 석두암에 올라왔다. 어서 오시오. 오늘 산까치가 그렇게도 울더니 귀한 분들이 올 것을 미리 알려주었나 봅니다. 소태산이 반가이 맞이하였다. 예, 이쪽은 제 동생으로 약방을 운영하고 있습니다. 형님은 원평에서 약방을 하지요. 동생분은 어디서 약방을 하십니까? 예, 저는 김제에서 인화당 약방을 운영하고 있습니다. 석두거사는 예사 인연이 아님을 느끼고 이곳을 찾게 된 이유를 물었다. 무슨 뜻이 있어 이 같은 험로를 불고하고, 다시 하겠습니다. 무슨 뜻? 예. 무슨 뜻이 있어 이 같은 험로를 불고하고 찾아왔소? 서동풍의 동생이 답했다. 선생의 도덕이 높으시다는 말을 듣고 도덕을 배워서 도력이 높은 사람이 되고자 왔나이다. 석두거사는 진지한 표정으로 되물었다. 이 세상 인심이 거의 다 신기묘수를 원하거늘 그대는 다행히 도덕을 말하니 나와 장구한 인연이 되겠소. 형제는 침묵으로 소태산을 응대하였다. 형제분이 이미 의공으로 이름이 있다 하니 나의 도덕을 진실하게 공부하여 만생령의 마음병까지 고치는 양이가 되어보소. 이 말에 서동풍 형제의 눈이 번쩍 커졌다. 그러기로 하면 나의 지도를 잘 따라야 할 것이고 어떠한 괴로움이 있다 하여도 항거하거나 개교하지 말아야 할 것이오. 서동풍 동생의 눈에 희망이 번쩍거렸다. 법명을 주겠소. 가은대 중, 편안할 안, 중안이라 합시다. 석두거사 소태사는 중안이라 쓴 법명을 내밀었다. 새 사람이 되라는 것이니 유념하소. 중안이라 늘 천천히 하는 가운데 안정을 주로 하는 공부를 해야 합니다. 석두거사 소태사는 서중안의 과단성을 보고 모든 일을 안정된 바탕 위에서 운영하도록 그의 기틀에 걸맞은 법명을 준 것이다. 서동풍, 서중안 형제는 석두암에서 하루를 묵고 다음 날을 맞았다. 이날도 산까치가 석두암을 가로질러 울어댔다. 서중안은 석두거사를 맞아 아뢰었다. 스승님을 배우니 돌아가신 부모님을 다시 뵌 듯합니다. 영부님으로 모시고자 합니다. 지보다 9살이나 더 자신 어르니 그러실 수 있소. 아닙니다.
제 육신의 나이는 더하지만 영의 나이는 너무도 적습니다. 사부님의 영구 법자이고자 합니다. 머리가 희끗희끗한 42세의 중년 서중환은 9살 연하인 33세의 청년 석두거사에게 부자 지위를 청한 것이다. 그렇다면 오늘의 맹세에 변함이 없어야 하오. 서중환의 눈빛에 기쁨이 넘쳐 흘렸다. 서중환은 송규, 송도성, 전음광, 이춘풍에 이어 5번째로 소태산과 부자의 결의를 맺었으며 이춘풍 다음 연상으로 사부 결의를 한 것이다. 서동풍과 함께 복례정사 석도암을 찾아 소태산의 제자가 된 서중환은 사흘 만에 김제 인화당 약방에 돌아와서 부인에게 생불님이신 석두거사에 대해 말하니 부인도 뵙고 싶어 하였다. 이렇게 석두거사 소태산과 사제지위를 맺은 지 한 달 못된 음력 6월 25일 서중환은 부인을 대동하고 석두암을 다시 찾았다. 김제에서 변산으로 오는 도중 줄포의 종곡 이춘풍가에서 점심 대접을 받고 이춘풍과 동행하여 실상초당에 들어서니 어두컴컴한 늦은 저녁이 되었다. 그리하여 남자들은 석두암에 올라갔고 정세월은 김해월 모녀가 관리하는 실상초당에서 일숙하게 되었다. 이틀날 아침이 밝아왔다. 김해월이 말했다. 날 따라오시오. 묵었던 초당에서 산 비탈을 따라 오르는 길로 안내하였다. 대나무를 잡고 올라오시오. 스승님은 저 위 초당에 계시오. 김해월의 뒤를 따라 서중환의 처는 비탈길을 올랐다. 실상초당에서 비탈길 따라 오르니 비탈 위에 초당이 나왔다. 초당에서 건장한 체구에 정자관을 쓰고 검은 턱수염을 기른 안광이 형형한 30대 초반의 인물이 기다렸다는 듯이 마루에서 벌떡 일어나 반겼다. 내 어제 영광을 가려고 했는데 어찌나 좋은 기운이 뜨든지 반가운 손님이 올까 하여 이렇게 가지 않고 기다리고 있었소. 소태사는 마루 한 구석의 보찜을 가리키며 말하였다. 내가 이렇게 보따리까지 싸놓고도 안 가고 기다린 보람이 있구려. 먼 길을 오느라 다리는 안 아프오. 그녀는 반갑게 맞이해주는 소태산의 기운에 마음이 훈훈해졌고 마치 친정 부모를 만난 듯 그렇게 좋을 수가 없었다. 그녀에게 석두거사는 생불림으로 보였고 사람의 기운을 복돋아주는 능력이 있는 것 같았다. 이춘풍이 나섰다. 그렇게 마당에 서 계실 것이 아니라 방에 드시지요. 방에 들어 자리에 앉자 소태사는 다시 물었다. 남편에게 어떤 말을 들었기에 이 험로를 따라왔소. 선생님의 높으신 도덕을 듣고자 뵈러 왔습니다. 허허 부창부수라더니 전에 중환이가 물었던 질문을 똑같이 하네. 방에 함께 있던 이춘풍과 서중환도 껄껄 웃었다. 이제 나를 보았으니 무슨 원하는 것은 없는가. 저는 항상 근심 걱정이 많아 갈팡질팡하여 마음 바로잡기가 원입니다. 내 마음 바로잡는 방법을 알려줄 것이니 잘 듣게나. 그녀는 똘망똘망하게 눈을 떴다. 먼저 마음의 근본을 깨치고 그 쓰는 곳에 편벽됨이 없게 사용해야 하네. 마음의 근본은 어떻게 깨닫고 어떻게 사용합니까? 그 까닭을 알고자 하거든 성리 공부를 해야 하네. 석두거사 소태사는 뜰 앞에 느티나무를 가리키며 물었다. 저 나무는 산나무인가 죽은 나무인가? 잎이 무성하니 살아있죠. 언제 죽는가? 10월 당하면 이파리가 다 떨어져 죽은 것 같이 보이죠. 그렇다면 죽든 안 했구먼. 그렇죠. 밑등은 살아남았겠죠. 그러면 사람이 죽으면 어떻게 되는가? 다시 안 생기는가? 사람도 죽었다가 다시 때를 만나면 생겨나겠죠. 그녀는 소태산의 질문에 생각나는 대로 대답했다. 허허, 안 사람이 중환이보다 낫네. 석두거사 소태산은 또 물었다. 일만법이 하나로 돌아가는 것을 아는가?
제가 어찌 그런 것을 알겠습니까? 그러면 그놈을 꼭 잡고 생각해 보시오. 뜰 앞에 나무가 겨울 되면 잎이 떨어져 죽은 것 같지만 밑둥이 살아있기에 봄이 되면 다시 살아나듯 사람도 죽었다 났다 하지만 항상 살아있는 밑둥이 있는 것이네. 석두거사 소태사는 만법귀일 일귀하처의 의두를 써주며 말씀하셨다. 키는 조그마하지만 영은 크구려. 내가 장차 큰 회상을 열어 고의 창생을 제도하려 하니 그대도 새 회상의 큰 주인이 되기 바라네. 그대에게 세월이란 법명을 주겠으니 인간 세상을 밝게 비춰주는 밝은 달 같은 인물이 되시오. 옆에 앉아 조용히 문답을 듣고 있던 서중환은 마음속으로 크게 다짐했다. 이렇게 성리를 떡 주무르듯 하시는 사부님의 웅대한 포부와 호대한 법을 이 산중에만 머물게 있게 해서는 안 되겠다. 천하 사람의 앞길을 다 열 수 있도록 대처로 모시고 나가야겠다. 서중환은 작심하고서 소태산을 향해 말했다. 스승님, 간청이 있습니다. 무슨 청인가? 오늘은 스승님의 하산을 간청하기 위해 왔습니다. 이제 하산하여 공개적으로 회상을 열어주십시오. 소태사는 침묵으로 응했다. 스승님, 이곳은 도로가 험난하고 공간이 협착하니 교통이 편하고 장소가 광활한 곳을 택하여 도량을 정하시고 여러 사람의 앞길을 널리 인도하심이 시대의 급선무일까 하나이다. 소태사는 때가 무르익었음을 짐작하고 중한의 심중을 은근히 떠보았다. 내가 세상에 나서는 것은 어렵지 아니하나 의원께서 이 일을 능히 감당하겠소. 소자 비록 물질이 많지 않고 정성이 부족하나 능히 담당하겠나이다. 석두거사 소태사는 서중환을 바라보며 말했다. 내 자네의 청을 허락하니 이제 회상 창립에 만전을 기해주게. 서중환의 간곡한 하산 요청에 소태사는 응답하신 것이다. 이에 소태사는 서중환과 회상을 열 만반의 계획을 상의하였고 또한 준비시켰다. 산까치가 석두아미를 날며 기쁜 소식을 전하는 양 울어댔다. 이제 소태사는 변산에서 제법한 교법으로 법을 굴리는 전법의 길로 나선 것이다. 서중환 정세월 부부가 오른 거북바위 석두암길은 회상 창립의 요청길이요. 또한 석두거사 소태산께서 회상 창립을 위해 내려오신 하산길인 것이다. 석두암길을 나서는 서중환의 발길은 앞으로 펼쳐질 희망으로 가득했다. 김제 일대에서 서중환의 인화당 약방과 건재상은 모르는 사람이 없을 정도였다. 약방은 번창하여 직원이 50여 명에 이르렀으며 지역사회의 명망이 높았다. 서중환은 추상 같은 결단력과 기관차 같은 추진력을 가진 인물로 정신과 육신뿐만 아니라 자신의 정제를 세상 건설에 희사한 회상 건설의 후원자였다. 원기 9년 6월 1일 불법연구회 창립총회에서 소태사는 총재에 서중환은 회장에 선임되었고 그해 가을 전북 익산군 북일면 신룡리 344-2번지에 총부 기지를 확정한다. 서중환은 당시 3천여 평의 기지대금과 건축비 600여 원을 의연하는데 이것이 총부 건설의 토대가 되었다. 이처럼 소태산에게 서중환은 공자에게 자공 같은 인물이었다.